안녕하세요. 손은 뜨고 입은 떠드는 코박뜨입니다. 코박뜨는 코박고 뜨게 한다는 뜻이고요. 이 채널은 주변에 뜨개인이 없어 슬픈 코박뜨가 신나게 뜨개 관련 수다를 떨기 위해 만든 팟캐스트 느낌의 수다로그입니다. 오늘도 뜨시는 편물을 손에 들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편물 엮어 나가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게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요? 우선 제 첫 영상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심지어 구독까지 해주시고 또 코멘트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영상을 정말 많이 보는 편이고 유튜브도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사실 좋아요라던가 구독 댓글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사실 댓글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제가 아무리 재밌는 영상을 봐도 댓글을 잘 안 남기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저의 영상에 댓글을 심지어 외국 분께서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보시던 잘 봤다고 얘기를 해주시던 그런 걸 모두 떠나서 일단 댓글을 남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고 그래서 그런 걸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쏟으셨다는 그런 생각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영상 보시다가 뭐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거나 하시면 유튜브 영상 달아주셔도 되고 제가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통해서도 얼마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다 달아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한편 이게 제가 무슨 꼭 마치 천만 유튜버라도 된 것 마냥 다음 주제를 뭘로 해야 사람들이 또 재밌어 하고 많이 봐줄까 이런 주제를 해볼까 저런 주제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저는 뜨개는 취미로 하고 있고 이렇게 뜨개를 취미로 하고는 있지만 현생도 중요하고 또 저에게는 남편과 아이도 있고 잘 못하지만 살림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 그런 고민을 했으나 오래 하진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그런 것들에 치여 오래 가지 못했고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내 채널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거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었으니까 다음번에 만들 때도 그냥 저번에 찍었던 대로 막 떠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지난번처럼 두서없이 마구 떠들 예정입니다. 지난번 영상 보시면서 아마 이 사람 도대체 개인 공방하나? 그런 것도 아니면서 뭔 장비가 저렇게 많아? 바늘은 또 저렇게 비싼 걸 써? 뭐지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욕먹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저거 다 쓰기는 하겠어?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장비들 다 쓰고 있고요. 며칠 전만 해도 쓰고 남은 콘사가 남아서 전동 와인더로 이제 남은 실을 다 감았고 그 남은 실은 이제 지퍼백에 넣은 다음에 겉에 라벨링을 해서 자투리 실을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어요. 거기 보관함에 넣어 두었고요. 남은 이제 실 다 풀고 나온 지관은 이제 다음번에 콘사 와인 넣었을 때 넣고 써야 하니까 또 보관함에다 따로 넣어 두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장비 수다에서 못 더한 장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도 남았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남았습니다. 저도 지난번 영상이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거의 이렇게 아주 조금씩 잘라낸 거 빼면은 거의 1시간 넘도록 열심히 저 혼자서 장비 설명을 하는데 놀랍게도 소개를 덜 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어이가 없는데, 우선은 좀 뻔한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소개를 지난번에 못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제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짜잔, 요건 제가 매년 쓰는 다이어리예요. 올 올리데이라는 곳에서 나온 다이어리거든요. 위클리 형식의 다이어리인데 전 이거를 원래는 이제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적거나 뭐 스케줄이 있으면은 이제 스케줄 적고 할 일 있으면 체크박스에서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 다이어리를 작년부터는 뜨개용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사실 코박드라는 닉네임을 쓰기 전에 쫑카라는 닉네임을 먼저 썼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 닉네임을 쓰지 않고, 네. 막 친구들에게, 뜨개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점 찍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쫑카라는 닉네임으로 노션 템플릿을 만들어서 도화니티에서 무료로 배포도 하고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뜨개질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편물을 떴는지, 무슨 실을 샀는지, 내가 어떤 도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낸 실, 바늘, 그걸로 뜬 스와치의 게이지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걸 정리를 아무래도 해둬야 이제 다음번에 뜨개를 할 때 조금 번거로움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노션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도화니티에서 무료로 배포를 했었어요. 지금도 쫑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엔 열심히 쓰다가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그래서 난 왜 그걸 내가 만들어 놓고 왜 잘 안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봤는데 역시나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휴대폰을 이제 이걸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실 산 거 지난번에 바늘 뭐 몇 미리 바늘로 스와치 낸 거 노션에다 적어놨으니까 봐야지 라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딴짓을 하고 까먹는 편이에요. 네. 성인 ADHD? 일 수도 있죠. 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뭐 불편하진 않기 때문에 뭐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좀 그렇게 많이 휴대폰을 들면 자꾸 딴 길로 새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션을 잘 안 쓰게 되고 잘 안 쓰다 보니까 업데이트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지금 요건 2026년 건데 2025년도 이제 올 올리데이 위클리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사실 전 하루하루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일상이. 그래서 막상 다이어리를 사서 왜 뭐 핀터레스트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유튜브 이런 곳에서 기록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매일매일 되게 꽉꽉 채워서 그리고 예쁜 글씨로 많이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 다이어리를 사면 쓰는 날은 엄청 열심히 썼다가 또 안 쓰는 날은 몇 주 동안 공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좀 뭔가 이 다이어리를 쓴 게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다이어리죠. 작년 다이어리도 이번 다이어리도 뭔가 좀 예쁘고 알차게 쓰지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럼 이걸 실이나 스와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안 아니면 뜨고 싶은 도안 이런 걸 정리하는 다이어리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메모, 정리하는 수첩 용도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건 그렇게 이제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정리를 했었고 이제 2026년도는 2025년도 수첩에 있는 걸 이제 그대로 다시 백업을 해둔 상태고요. 또 추가로 더 산 뭐 실이 있거나 바늘이 있거나 도안이 있거나 아니면 뜨고 싶은 게 있거나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인덱스가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뭐 제가 주로 사는 실 파는 곳들은 세로로 적어놨고, 옆에는 보시면 이렇게 뭐 여름에 뜨는 옷 이런 식으로 옷 종류에 대해서 인덱스를 붙여놓는 거고요. 요걸 이제 펼쳐보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페이지를 예로 들면 한번 볼게요. 열매다리틀에서 예전에 온유라는 시를 샀었어요. 엑소엑소 스웨터 뜨는 패키지로 샀었고요. 그때 샀던 건 색감은 오트밀 크림을 샀었고 560g 1400m를 사서 엑소엑소 패키지를 만드는데 사용을 완료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위에 메모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가급적이면 실 성분 그리고 100g에 몇 미터인지, 그리고 보통 그 실은 몇 미리짜리 바늘을 주로 쓰는지, 그리고 판매처에서는 보통 다들 몇 미리 바늘에는 얼마 정도의 게이지가 나온다고 다들 써두시잖아요. 그것도 참고해서 써두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는 정리하는 곳에는 쓰여 있는 곳도 있고 안 쓰여 있는 곳도 있긴 한데, 그걸 써두면 나중에 저한테 그게 일종의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솜솜뜨개에서 실을 사서 게이지를 내보면 솜솜뜨개 설명란에 있는 게이지보다 이제 게이지가 좀 더 촘촘하게 나온다. 그럼 나는 다음번에 이 솜솜뜨개에서 어떤 실을 샀을 때 얘가 이 정도 게이지가 나오면 내가 뜨면은 내가 좀 더 쫀손이니까 요 정도 게이지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저만의 데이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을 고르거나 바늘을 고르거나 할 때 좀 더 수월해지고, 스와치를 떴는데 게이지가 안 맞게 나와서 다시 뜨면 솔직히 좀 짜증 나잖아요. 스와치 뜨는 게 뭐 1, 2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세탁까지 하고 다 말렸는데 마음에 안 들게 그러니까 맞지 않는 숫자가 나와버리면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스와치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작업을 했다가 지난번처럼 또 아동복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라라뜨개에서 산 실도 있고, 니팅 뜨데이에서 산 것도 있고, 올 스튜디오에서 산 것도 있고, 니트 컨테이너, 저는 콘사 와인더가 있으니까요. 있는 자의 여유. 니트 컨테이너에서 산 거, 그 다음에 수우 니팅 하우스에서 산 거, 파인아트 얀에서 진롱울, 그리고 요즘엔 데일리 니팅 얀 되게 연사 잘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일리 니팅 얀에서 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솜솜뜨개에서 산 실들이 제일 많아요. 솜솜뜨개에서 산 뭐 여기 여름실 앞에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뒤쪽에 가면 겨울실들 이런 식으로 다, 좀 글씨 못 써도 좀 이해해주세요. 이건 제가 보기 위해 만든 것이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키지용으로 파는 콘사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솜솜뜨개의 금음실에서 산 요 크림 아이보리 색상은 제가 이제 모비 패키지 그 판매란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 말은 이 실로는 가급적 모비 스웨터를 뜨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쫑카란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하던 때 니팅에서 실을 이제 제공받아서 쓰기도 했고 제 돈을 내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옷들도 같이 적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수입실 종류들, 수입실을 제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두고, 그런 것들은 로트 번호도 좀 다 적어두는 편이에요. 비록 산지 좀 됐기 때문에 똑같은 로트 넘버를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트 번호까지 다 적어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뜨개를 하다 보면은 패키지를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패키지 중에서 아까 솜솜뜨개의 이제 모비 패키지처럼 한 가지 실만 파는 패키지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의류라든지 소품들을 파는 패키지는 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마마렌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실을 이제 보카시 작업을 하신 보카시 맞죠? 보카시 작업을 하신 실로 판매를 하시기도 하고, 이제 뭐 코아코 151호 이런 곳에서도 패키지로 판매하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니트 패키지는 여기에 따로 보관이 아니라 정리를 다 해뒀어요. 그리고 이제 완성한 거는 또 표시를 해두고요. 예를 들어 뭐 김대리님의 크렘무 원티드 스웨터 최근에 완성을 했거든요. 사파이어 블루 색상 엑스라지 패키지를 구매를 했고, 이제 거기서 나온 사이즈는 가슴둘레는 122cm, 총장은 58cm가 나온다 라고 했지만, 요 옷은 사연이 있어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그 사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1월?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에 완성했었나? 마마렌스의 쌍타뉴 세일러 가디건 요거 완성했거든요. 요거 이제 자체실로 판매를 하는 건데, 요거 정말 재밌었어요. 되게 도안도 아마 제가 바텀업이라든지 이제 책 등을 통해서 일본식 도안을 몇 번 봤기 때문에서인지 마마렌스님의 도안이 전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이게 일단은 무한메리아스의 바텀업이라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떴어요. 재밌게 떴지만 이제 실이 제 기준으로는 그 배색으로 들어간 브라운 실의 앙고라가 아마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제 기준으로 털 빠짐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은 제가 열심히 떴고 너무 마음에 드는, 제가 세일러 카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나왔지만 지금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잘 입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앞에는 실 종류를 다 정리를 해두었고요. 바늘 이야기에서 산 실들도 정리를 다 했고, 앵콜스 뭐 등등 보면은 네, 거의 유명한 실 판매처는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지금 정리가 조금 잘 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 풀오버 종류들. 저는 확실히 이렇게 좀 아날로그한 게 좋은가 봐요. 사진은 그 도안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도안을 판매하는 판매 사이트에 있는 사진들을 다 캡처를 해서 요 칸 안에 들어가게, 요게 원래는 위클리 페이지거든요. 위클리 페이지를 요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옆에는 이런 식으로 그 도안에 관련된 것들을 다 기재를 해놔요. 기재해 놓는 거는 도안 기준으로 일단 기재를 다 해두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루미님의 텐저린 스웨터는 이제 원작실이 데이라이트, 바늘은 4.5mm 쓰셨고, 무늬 게이지 20/26, 그 다음에 이 사이즈가 가슴둘레 112, 총장이 53.5cm가 나오고, 뭐 실은 5개가 들었다 라던가, 한림수직, 낙양모사에서 판매하는 이 한림수직 패키지 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해서 귤빛 옐로 색상의 실을 100g짜리 10볼 패키지로 샀고요. 바늘은 기본 4mm, 고무단은 3mm로 뜨고, 엑스라지 패키지로 구매를 했고, 가슴둘레는 115cm, 총장은 68cm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선은 도안에 적혀 있는 대로 다 기재를 해요. 기재를 한 다음에 제가 이걸 직접 떠보고 제 실제로 만든 옷의 사이즈가 요거랑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다른 수첩에다가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것도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새로운 수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요건 역시나 올 올리데이고요. 제가 올 올리데이 문구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요거 수첩은 원래는 이렇게 오늘 네가 어떤 날이었고 뭐 기분은 어땠고 어떤 일이 있었니 이런 걸 적는 일기장 같은 수첩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일기를 쓰려고 구매를 했지만 지금은 이 수첩에서 보고 제가 이렇게 쭈루룩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뿌띠니트님 거는 워낙 도안이 많다 보니까 제가 사진만 붙여두고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뿌띠니트님 도안도 저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전 프로 도안 수집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서 만약에 내가 이 수첩을 보고 옷을 하나 골라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작점에 이 수첩을 꺼내서 날짜를 적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는 처음에 적어 놨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적어두면 제가 실수로 지우는 것도 있고 깜빡하고 바늘을 기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려나요? 역시나 글씨는 못 쓰지만 그러려니 하고 봐주세요. 완성한 건 여기 못난이라는 캐릭터인데 여기 완성한 건 이렇게 완성 잘 했다고 표시를 해두고요. 여기 올드 패션 가디건을 기준으로 보면 요건 2024년 12월 13일에 시작을 해서 12월 26일 총 13일이 걸렸고요. 두루미 작가님 거고 사용한 바늘은 메인 바늘 6mm, 치아오고 그 고무단은 5mm. 올드 패션 가디건은 원 사이즈라서 양쪽 가마코를 20코씩 추가했다. 그리고 사용한 건 원작실을 썼고 게이지는 냈었어요. 냈었는데 제가 그 기재한 종이를 잃어버려서 쓰지를 못했고 실측은 세탁 전은 재지 못하고 후만 적어뒀는데 후에는 가슴둘레 61, 팔 길이 66.5, 총장은 60 아주 여유있는 오버핏에 올드 패션드 가디건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 사진까지 넣어둡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하다 만 것들도 있고 최근에 완성한 것도 있고 최근에 완성한 거는 지금 제가 입고 있기도 한 건데요. 여기 체리번 가디건 보이시나요? 요건 지금 제가 이때 완성했을 때를 마지막으로 사진을 업데이트를 못한 건데 이제 지금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진을 붙여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배색을 한다고 하면 패키지라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패키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 슈슈콘 가디건은 제가 실파먹기용으로 지금 뜨고 있는 건데요. 요크는 다 자랐는데 지금 여기 무늬가 없는 무매 구간이 지금 저한테 고비라서 잠깐 쉬고 있는데 요거는 각 색깔 어떤 걸로 할지 다 색깔 어느 실로 했는지 다 적어두고 네 얼만큼 정도 들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할 겁니다. 예상 결과 요렇게 예상 결과 사진은 요즘 챗GPT 정말 잘 돼 있잖아요. 특히나 배색할 때 저는 챗GPT를 진짜 유용하게 쓰는데 챗GPT에다가 이제 원본 사진을 올려주고 이 니트 이런 배색으로 해줘 뭐 시뮬레이션 해줘 이러면은 좀 결과물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만들고 나면 꽤나 비슷하게 나오기도 해서 배색을 할 때는 챗GPT를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아날로그 니트 기록장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렘무도 얼마 전에 완료를 해서 여기 이렇게 적어두었고요. 지그재그도 F1 거 적어두었네요. 이제 새로운 니트를 또 적으면 여기다가 작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종이로 출력해서 도안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패드로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네, 저 역시나 덕지덕지 뭐가 많이 붙었죠. 대구 카페에서 이런 아이패드를 보시면 혹시 하고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패드 에어 13인치고요. 이걸로 도안을 보니까 되게 도안이 시원하게 잘 보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예전에 쓰던 아이패드는 그 애플 펜슬이 그 부채 에디션이라고 아시죠? 뒤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충전 따로 해서 써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도안을 보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2세대 펜슬 맞나?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충전 상태라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로 영상 올리면서 영상 편집하는 용도로도 아주 잘 쓰고 있지요.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얘랑 키보드는 최근에 얘로 바꿨어요. 원래 접이식으로 쓰다가 그 접이식이 이 U 글자 있는 곳이 조금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오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최근에는 키보드는 이걸로 바꿔서 항상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요 구블스 제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거 제가 가지고 다니는 요 펜코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달아줬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거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에 제가 워낙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또 취미하는 것 중에 레진도 있거든요. 워낙 취미가 많다 보니까 집에 공구가 많아요. 그래서 미니 드릴을 이용해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제가 키링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키링 고리로 이렇게 걸어서 평상시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여기가 왜냐면 이 군번줄 고리라 그러죠. 이 고리가 잘못하면 요게 헐거워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구블스 가격대 사실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물론 귀여움이 그 저렴함을 상쇄시키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이 통에다 걸어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가디건이 하나 있는데 그 가디건 뜰 때 초반에 엄청 무늬를 많이 틀렸어서 요거 아주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또 소개를 못한 대망의 마지막 두 가지. 그것 중에 하나는 둘 다 부피가 되게 커서 지금 여기 가져올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미니 탈수기입니다. 미니 탈수기 정말 왜 진작 안 샀나. 아마도 제가 올해 안 샀으면 정말 후회했을 가전 아마 1위로 뽑을 것 같은데요. 뜨개템에서도 안 사면 후회했을 뜨개템 1위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극강의 제품입니다. 뜨개 하시는 분들 모두 미니 탈수기 사시고 손목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또 언젠가 다음번 뜨개 수다 때 펠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 텐데요. 제가 정말 펠팅으로 버린 니트가 좀 꽤 돼요. 일단 첫 번째 만들었다던 그 크루넥 스웨터도 뭣도 모르고 세탁기하고 돌렸다가 스웨터 엉망돼서 버렸죠. 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남편을 위해서 무려 남성용 모비 스웨터를 떴다가 그것도 펠팅 시켜서 어린이 갑옷을 만든 적도 있고요. 정말 펠팅하면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탈수기를 살까 말까.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고 탈수기가 뭐 다른 뜨개템에 비하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바늘 세트보다는 싸잖아요. 그치만 일단 가전이라는 점에서
그걸 집에 드리는 걸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김대리님의 크렘무 스웨터를 뜨고 나서 세탁을 하려니까 그 리가룰 자체가 그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사파이어 블루 색상이랑 레드 색상이 물 빠짐이 굉장히 심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 세탁을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그 성격상 파란 물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손으로 이렇게 손빨래를 할 텐데 내 손목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다이소 그 구김 세탁망이라고 그 니터분들사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넣고 세탁기 탈수 돌리면 펠팅 되는 일 없다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티켓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저도 그 구김 방지 세탁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이 접어서 돌돌돌돌 말아서 억지로 지퍼를 잠궈서 세탁기로 이제 울 세탁 모드로 해서 이제 탈수도 아주 약하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보 같은 저는, 인간은 원래 항상 같은 실수를 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면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 전 또 망각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방바닥 치우고 애숙제 봐주고 놀아주고 하는데 세탁기가 끝나면 분명 핸드폰이나 이제 애플워치로 알람이 뜰 텐데 끝났다는 알람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탈수 중인가 하고 세탁기로 갔는데 순간 세탁기로 가는 길이 되게 쎄한 거예요. 갔더니 탈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탈수가 아니다. 나 이거 빨리 꺼내봐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껐죠. 세탁기를 종료를 시키고 꺼내보니 옷이 펠팅 직전이더라고요. 정말 펠팅 이제 되려고 군데군데 펠팅이 되려고 옷감들이 막 뭉쳐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 완전히 펠팅된 건 아니었거든요. 일단 크기 자체가 다 줄어든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늬 스웨터다 보니까 꽈배기들이랑 건지 무늬가 이제 점점 뭉쳐지고 있던 와중이었어서 손으로 그걸 다 뭉치는 걸 다 뜯어냈고요. 정말 뜯어내는데 어떻게 그런 축축한 니트가 그 부직포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지 전 그날 처음 들었답니다. 정말 찍찍 소리 내면서 이제 그 붙은 걸 다 떨어내주고요. 손으로 일일이 수건 안에다가 넣고 돌려서 손이랑 이제 아이한테 이거 좀 밟아줄래? 엄마 부탁이야. 이렇게 해서 물기 다 짜내서 펼쳤더니 다행히 막 그렇게 심하게 펠팅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세탁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 입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사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정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미니 탈수기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미니 탈수기를 살 때 이제 고민이 사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몇 킬로짜리를 사야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보시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1kg짜리도 있고 3kg짜리도 있고 5kg짜리도 있고 10kg짜리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제 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니트 하나만 세탁을 할 거니까 1kg짜리를 사자. 그리고 검색해봐도 1kg짜리 사서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1kg짜리를 샀는데 아란 스웨터가 3분의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택배가 도착을 하고 와 이제 나도 드디어 미니 탈수기 생겼다 하고 이제 옷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생각보다 크기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1kg인데도 생각보다 크기가 크다 이러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 그 이제 스테인레스로 된 옷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1kg라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한테 그
김대리님의 블랙베리 아라는 스웨터를 떠줬거든요. 그걸 이렇게 둘둘 감아서 이렇게 꽂아봤는데 3분의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아, 이건 아니다. 1kg는 아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반품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저랑 남편이랑 옷 사이즈를 비슷하게, 저는 오버핏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스웨터는 정핏이긴 한데 전 사실 오버핏을 좋아해서 이 1kg는 도저히 나랑 남편의 니트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1kg짜리는 반품. 그럼 1kg가 안 되니까 3분의 1이 안 들어갔으니 3kg짜리를 사자. 그럼 딱 맞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3kg짜리를 사게 됩니다. 네, 3kg짜리. 역시나 3kg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실수로 직장으로 택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옷을 확인하지? 라고 하다가 마침 그날 제가 크렘무 스웨터를 입고 출근을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직장에 있는 창고, 이제 사람들 잘 안 오는 창고로 가져가서 택배를 뜯어서 제가 입고 있던 크렘무를 벗어서 접은 다음에 넣어봤어요. 정말 그 미니 탈수기를 사시면 옷이 이렇게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는 그런 플라스틱 뚜껑 같은 거를 넣어주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 영상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이제 5kg 말해버렸네. 제가 그 미니 탈수기 썼을 때 어떻게 썼는지 쓰는 영상 보시면 그 젖은 빨래 위에 이렇게 덮어주는 뚜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옷은 어떻게 넣었어요. 근데 그게 덮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게 안 들어가면 남편께 들어갈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3kg도 아니다. 그래서 3kg짜리 탈수기도 반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 마지막으로 맘먹은 게 5kg짜리였어요. 근데 오히려 3kg짜리보다 5kg짜리가 더 저렴했어요. 저는 그때 가격이 6만원, 7만원? 7만원대에 아마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5kg짜리를 샀고 1kg, 3kg에 비하면 5kg짜리는 정말 컸습니다. 정말 컸고요. 컸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걸로 니트 탈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제가 뭘 세탁을 했었냐면 지금 입고 있는 이거를 제가 사실 작년부터 떴던 건데 다 뜨고 이제 소매 하나 남겨두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 거의 그냥 넣어뒀던 건데 이거 이제 입어야 되겠다. 지금 계절 아니면 못 입는다. 그래서 최근에 소매를 다 떠서 완성을 한 옷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미니 탈수기가 오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5kg짜리가 집에 왔을 때 이 옷을 우선은 그 애증의 구김 방지 세탁망에다 넣고, 정핏이니까 감아서 지퍼 닫으니까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저희 집은 뭐 요즘 대부분 가정들이 다 그렇겠지만 다들 드럼 세탁기 쓰시잖아요. 그래서 드럼에서 울, 섬세 모드로 헹굼은 2번만, 그 다음에 탈수는 없음으로 해서 세탁기를 돌렸고요. 그렇게 해서 세탁이 끝나게 되면 그 세탁망이 흥건한 채로 세탁기에 들어있게 돼요. 그걸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그 대야에다가 담아서 들고 탈수기로 가져가서 탈수기 안에다가 넣어요. 정말 아주 여유있게,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빈 공간도 넉넉하고 해서 그 위에다 이제 같이 들어있던 뚜껑 덮개를 덮고, 내부 덮개가 하나 더 있어요. 내부 덮개를 또 덮고, 제가 사는 제품은 그 식분 최대 한 번에 5분까지 돌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이얼이 이제 겉덮개 안쪽에 있어서 5분으로 맞춰주고 뚜껑을 덮으면 그때부터 탈수가 바로 시작돼요. 덜덜덜덜 하는데, 전 미니 탈수기 바닥에 보면 그 뾱뾱이라 그러죠. 이렇게 꾹 눌러서 붙이는 그게 붙어 있는 게 왜 있나 싶었더니 이게 엄청나게 흔들려요. 아무래도 무게도 가볍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정용에서 쓰는 드럼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미니 탈수기 같은 경우는 일반 통돌이 세탁기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완전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를 세탁기 위에서 요렇게 제 이 마동석 팔뚝으로 꾹 누르고, 안 누르면 막 시끄럽기도 시끄럽고 막 금방이라도 얘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그래도 나름 조용한 상태로 한 5분만 참자. 이렇게 5분만 있으면 그 탈수 물 나오는 곳으로 물이 쭉 나와요. 그래서 끝나고 과연 세탁이 잘 되었을까?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꺼냈는데 세상에 정말 물기가 쫙 빠지고 펠팅도 하나도 안 됐어요. 와, 그때의 뿌듯함이란. 와, 난 이미 이 한 번으로 벌써 이미 7만 원의 뽕을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옷을 꺼내서 이제 집에 블로킹 매트가 있어서, 원래는 여기가 팔이 훨씬 더 이렇게 쫙 붙는 핏이었는데 이제 블로킹 할 때 일부러 소매 부분 쪽은 조금 늘려가지고 블로킹을 해서 이제 건조를 시켰고, 오늘 직장에 나가서 직장 출근할 때 이걸 입고 갔는데 다들 예쁘다고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미니 탈수기도 전 진짜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있으면 너무 좋고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바로 흔들의자. 좀 뜬금없죠? 네, 흔들의자. 흔들의자를 저는 당근에서 네, 무료로 데려왔습니다. 네. 그 수유의자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무료로 데려왔는데 요거 아주 요물입니다. 앉아있으면 몸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뜨개가 술술 잘 돼요. 저희 아이도 책 읽을 때는 거기 그 흔들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거든요. 엄마 되게 좋다고, 제가 앉아서 뜨개 하는 걸 보더니 자기도 거기서 책을 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 그러면서 하게 해줬더니 이제 앉아서 책 읽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넓지 않은데 그 흔들의자 부피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저는 이걸 처음에 이제 당근에서 가져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저희 집 베란다가 좁긴 하지만 저희 집은 완전 이제 남향이라 해가 쫙 들어오기도 하고 베란다가 따뜻한 편이어서 베란다에다가 흔들의자를 두고 이제 테이블, 이제 친한 친구에게서 받은 캠핑용 테이블이 있거든요. 조립식. 그거 해가지고 패드 켜놓고 거기서 뜨개질을 할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협조를 구했죠. 차에 실어야 하니까. 그렇게 데려왔는데 제가 베란다에서도 할 때도 있고 이제 거실로 가지고 나와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흔들의자를 쓰는데, 남편이 제가 흔들의자에서 뜨게 하는 모습을 보더니 너 흔들의자도 뽕 뺐다. 생각보다 정말 잘 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들의자 물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누워서 뜨게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뭐 사실 뭐 자세가 자세는 중요하죠. 자세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뜨개를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 중요하지만 뭐 사실 소파에서 해도 되고 침대에서 해도 되고 의자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든 해도 되는 게 뜨개잖아요. 그런데 뜨개 의자는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안락하고 계속 뭔가 되게 술술 뜨개를 하고, 왜 그 최근에 김대리님 영상에 왜 그 벽난로 앞에서 뜨개 하신 영상 보고 되게 나의 꿈이 깨졌어 이런 분들 제가 몇 분 이제 글을 본 게 있었거든요. 너무 추워 보이더라. 막 그런 글을 봤었는데, 그래도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그런 벽난로 앞에서 불 피워가지고 흔들의자에서 흔들흔들 하면서 그 로한 나무 이제 막힌 바늘로 뜨개질 하는 그런 로망 하나쯤 있잖아요. 저도 물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흔들의자로 집에 벽난로는 없지만 따뜻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뜨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것들 나머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면이 왜 이렇게 밝아졌지? 하는 분들 계시죠? 네, 역시나 영상 찍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더니 어두워져서 다시 불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댓글에 궁금한 걸 여쭤봐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5분이나 댓글을 달아주셨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제가 봐야 하니까요. 댓글에 보면 야놀더 테무 부품에서 뭐 샀냐고 알려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뭐 다 설명드리기는 솔직히 힘들고요. 뭐 요런 거는 자석 이용해서 붙이는 거라 네오디움 자석 판매하는 곳에서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크릴 판도 테무에서 샀고, 아크릴 판 사이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도록 해주는 요 안쪽에 이렇게 보이시려나? 근데 요것도 테무에서 샀고요. 요거 저는 그거 최근에 왜 김대리님 그 여러 뜨개 니터분들 인터뷰하시는 영상 있잖아요. 거기 그 용보 스페이스였나? 거기 사장님께서도 직접 만들어 쓰시는데 이 부품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요거랑 비슷한 거라기보다는 청인의 뜨개 되게 예쁘잖아요. 네. 청인의 뜨개에서도 요런 식의 된 걸 팔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청인의 뜨개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테무에서 부품,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입맛 맞춰서, 네.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입었던 거는 그 지그재그 배색 요크 프로버 였고요. 그거는 일본 작가님 도안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책을 가지고 올게요. 네, 바로 이 책이고요. 이 책은 대바늘로 한 번에 뜨는 탑다운 니트라는 책이고요. 네, 내돈내산, 제돈제산입니다. 네. 여기 니트 보시면 뒤쪽에 요거 보이시죠? 요 니트. 요게 제가 영상에서 입었던 니트고요. 보시면 원래 소매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들어가는 옷인데 제가 그때 사용한 실이 솜솜뜨개 머랭, 그걸 네이비, 회색, 아이보리 이렇게 3가지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네이비 소매를 뜨는데 실이 부족한 거예요. 처음에 이 무늬를 이렇게 요 소매 쪽까지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하면 네이비 실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네이비 소매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팔 여기 중간에서 실이 똑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부분을 회색, 그리고 소매 부분만 하얀색으로 배색을 제 나름대로 해서 했는데 그게 의외로 오히려 뭐 더 귀엽다, 진짜 특이한 옷 같아서 귀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았고, 심지어 스레드에서 이 도안 작가님께서 저를 샤라웃 해주셨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책 되게 좋아요. 예쁜 옷 되게 많거든요. 이 책은 보시면은 대바늘로 한 번에 뜨는 탑다운 니트라서 보통 일본 도안 생각하면 바텀업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탑다운으로 된 옷들이 많아서 일본식 도안 조금이라도 읽을 줄 아시고 이렇게 탑다운 의류 몇 번 떠보셨다면 충분히 다 뜨실 수 있는 옷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이렇게 안뜨기로만 된 코트도 있고, 이 스트라이프 프로버도 너무 귀엽죠. 귀엽고, 이거는 베스트인데 이렇게 모델 컷이 참 예뻐요. 이건 안 어울리는데도 뜨고 싶다 할 정도로 좋았고, 위에서 뜨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크넥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스켓 패턴 풀어버 이거 언젠가는 꼭 떠보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뜬 옷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허기가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솜솜뜨개 머랭 잘 부풀어서 제가 그때 5.5mm였나 6mm로 떴는데 진짜 빨리 떠지거든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도안. 이 도안 하나만으로 이 책은 충분히 구매하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또 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스레드에서 이제 제가 바늘을, 이제 뾰족 바늘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타쿠미 써보셨냐고 스레드에서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타쿠미 바늘은 써보지를 못했어요. 타쿠미 하면은 타쿠미 콤보 제품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작년인가? 언제였지? 되게 핫딜로 완전 대란처럼, 네, 막 다 사시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나는 치아우가 있으니까 나무 바늘 다이 쓰지 않겠어,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바보같이 그걸 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타쿠미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타쿠미 바늘 어떨까? 써보고 싶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그걸 좀 잘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쿠팡에서 왜 반품된 물건들 중에서 뭐 반품 상, 반품 중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만약에 그 물건을 꼭 사야 한다면 반품된 물건을 한 번씩 사기도 해요. 왜냐면 대부분 반품 상, 반품 중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지가 찢어졌거나 그런 거지, 물건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은 쿠팡 측에서 판매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타쿠미 바늘을 검색하던 중에 요 타쿠미 줄바늘이 반품 중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보다는 조금 더, 네, 거의 한 60% 가격? 네, 원래 정가의 60%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9호가 4.8mm, 그러니까 4.5보단 굵고 5mm보단 가는, 네, 그 사이즈인데요. 보시면은 바늘이 이렇게 스위블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위블이네, 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예, 줄바늘 좋더라고요. 타쿠미 줄바늘. 너무 좋아요. 지금 갑자기 또 타쿠미 줄바늘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줄은 좀 자아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그걸 감안할 정도로, 보통 그 스위블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여기 쇠팁이랑 줄 사이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요 쇠팁이랑 여기 나무 사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이 딸려올 때 실걸림 없었고요. 그게 타쿠미 콤보가 조립식 바늘 세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타쿠미 콤보가 바늘은 훨씬 더 요거보다는 뾰족하다고 들었고, 제가 속해 있는 오픈 채팅방에 타쿠미 콤보 가지고 계신 분께서 사진 찍어서 보여주셨는데, 역시나 타쿠미 콤보 제품이 훨씬 더 뾰족했어요. 이 제품은 그 치아오구 반부랑 비슷한 정도의 뾰족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치아오구보다는 단단해요. 치아오구는 제가 막 자국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바늘로 스와치도 몇 번 떠보고 실도 이렇게 편물 떠보기도 했는데 되게 술술 잘 떠지고, 대나무 바늘 치고는 좀 맨들맨들한 편이어서 편물이 막 뻑뻑하게 올라오지도 않고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타쿠미 콤보가 또 핫딜을 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타쿠미 줄바늘을 하나 둘씩 제가 필요한 사이즈로 살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요거 제가 산 거는 타쿠미 줄바늘 80cm 거든요. 그게 왜 바늘 회사마다 60cm, 80cm, 뭐 55cm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살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타쿠미 줄바늘 60cm를 사야 하나. 왜냐면 치아오구가 제가 잘 쓰는 케이블이 55cm거든요. 60cm를 사야 하나 아니면 80cm를 사야 하나 라고 고민을 했는데, 요 80cm가 제가 치아오구를 55cm 케이블에 꽂았을 때의 총 길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주 잘 샀다. 그것도 60% 가격에 득템. 잘 쓰고 있습니다. 타쿠미 좋아요. 타쿠미 사시는 분들 타쿠미 콤보 사시기 전에 꼭 줄바늘 써보시길 바래요.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 타쿠미 바늘로 뜨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한 기보다는 늘보님께 살짝 얘기한 의류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지금 타쿠미 바늘로 뜨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프로젝트 백. 프로젝트 백은 키티버니 보니입니다. 키티 왜 이렇게 말을 못하니? 키티버니 포니입니다. 키티버니 포니 가방에 가지고 다니고, 실은 바늘 이야기의 에어리 코튼이고요. 에어리 코튼을 두 겹으로 잡아서 지금 무엇을 뜨고 있느냐, 요거는 제가 간절기에 입을 틸러리 폴로 긴팔을 뜨고 있습니다. 제가 손이 쫀손이기도 하고 저는 구멍이 숭숭 난 니트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가 에어리 코튼 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실이 약간 이렇게 탄성이 조금 있기도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세탁기로 돌려도 되고 해서 좋아하는 실인데 조금 가늘잖아요. 그래서 두 겹을 잡아서 조금 굵은 바늘로, 요거는 11호예요. 11호면 아마 5.4mm? 그러니까 약간 5.5mm에 가까운 굵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틸러리 폴로, 요거는 제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짬나는 대로 오늘 조금 떴고요. 요걸로 해서 간절기 입을 틸러리 폴로 긴팔을 뜰 생각입니다. 에어리 코튼 실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들보들하지만 살짝 기모감이 있어서 아마 뭐 초여름이나 이런 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초여름, 여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다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뜨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검은색 실로 왜 안 뜨는지 알겠더라고요. 눈이 너무 침침해요. 코가 안 보이고 이게 안뜨기인지 겉뜨기인지 너무 헷갈리는데, 제가 작년에 틸러리 폴로를 염색사의 여름실을 이용해 떠서 되게 잘 입었었거든요. 그때 틸러리 폴로 패턴이 저도 모르게 제 손에 익었나 봐요. 손이 본능적으로 막 움직여서 무늬가 떠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느꼈어요. 아, 정말 뜨개는 자전거랑 비슷하다. 한번 배우면 나중에 안 하다가 다시 해도 결국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장비들, 그리고 제가 사용해본 바늘, 그리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편물들까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약간 제가 좋아하는 주우재님 유튜브에서 보고 어찌 보면 따라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항상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제가 찍는 뜨개 로그에서는 제가 직접 뜬 옷을 입고 나오고 싶고, 그 옷에 대해서 마지막에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 영상과 동일하게 제가 오늘 입은 옷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입은 옷은 장군님의 체리밤 가디건이고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밑단 디테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리고 저만 아는 디테일이지만 보시면 꽈배기 무늬가 반대예요. 도안에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뜨개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만 아는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 버튼밴드도 가늘고 이렇게 핏한 이런 정핏의 옷을 잘 안 입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디건은 내가 왜 작년에 완성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오늘 하루 정말 잘 입었어요. 요거는 솜솜뜨개에서 패키지로 구매를 했고요. 실은 시나몬이었습니다. 실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써서 아주 소량 남아있고, 영상 앞에 얘기했던 자동 와인더로 남은 실 감았다 할 때 감았던 실이 바로 요 체리밤 가디건은 다 뜨고 남은 실이었답니다. 지금 저는 안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이 체리밤 가디건을 입었는데요. 맨살에 입어도 이런 부분은 전혀 따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이지 맞는 실로 뜨시면 진짜 후회 없을 거예요. 장군님 또한 되게 친절한 건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요. 거기다가 사이즈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 같은 덩치 큰 뜨개이는 행복하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나 편집하고 영상 길이에 놀랄 것 같긴 한데요. 긴 수다로그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역시나 두서없는 손은 뜨고 비록 뜨진 않지만 평상시에는 손을 뜨고 입으로는 수다 떠는 그런 코박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